지금 밀라노 현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개막 36시간이 지난 지금 가장 핫한 장소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코리아 하우스입니다. 수천억을 쏟아부은 중국의 건물은 텅 비어 정막만 흐르는데 코리아 하우스는 예약 대기만 30만 명, 안표가 500유로에 거래되는 기이한 현상. 심지어 IOC 위원장과 글로벌 VIP조차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성역이 탄생했습니다. 돈으로 껍데기를 산 중국마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행 줄에 서게 만든 잔혹한 격차, 그 압도적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공항. 비행기 해치가 열리는 순간 제 코끝을 찌른 건 오래된 가죽 냄새와 에스프레소 향기 그리고 수천 명의 인간이 뿜어내는 정제되지 않은 열기였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죠. 현지 시간 오후 2시. 예정보다 30분 지연이라니 역시 유럽의 하늘길은 효율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유럽을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돈 냄새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 이름은 리청. 중국 최대 관영 매체 티탄 스포츠의 수석 편집장이자 이번 올림픽 취재단의 총괄 단장입니다. 베이징 출발 전 당위원회에서 받은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위대한 차이나머니가 유럽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보여줘라. 사실 자신만만했거든요. 우리가 이탈리아 항만과 명품 브랜드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공항에 내리면 최소한 VIP 대우는 받을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선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뒤로 물러서요. 신경질적인 이탈리아 직원의 고함이 고막을 때리더군요.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여권을 든 우리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선수단이 뒤엉켜 흡사, 춘절기간의 기차역 같은 아수라장이었죠. 에어컨은 고장났는지 더운 바람만 뱉어내고 있었고요. 편집장님, 시스템 전수조사 때문에 예외 없이 다 줄 서랍니다. 신입 기자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우리 중국 같았으면 안면 인식으로 1초면 끝날 일을 종이 쪼가리를 뒤적거리며 하고 있다니. 짜증이 솟구쳐 주변을 둘러보던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오른쪽 구석 파란색 표지판이 붙은 이게이트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 꽂힌 건 말이죠. 그곳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하이패스 차로처럼 사람들이 멈춤 없이 쓱쓱 지나가고 있더군요. 여권 스캔 한 번, 카메라 응시 한 번. 삐빅 통과. 딱 10초면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캐리어를 끌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G2 국가의 엘리트잖아요. 당연히 저런 선진 시스템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파란 선을 넘으려는 순간 거대한 보안 요원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중국 여권이요? 여긴 허용 안 됩니다. 저는 황당해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린 중국 대표단이요. 돈은 우리가 더 썼는데 왜 못 지나가? 저기 봐, 방금 지나간 저 사람들은 뭔데? 제가 손가락질한 곳에는 파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동양인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선명하게 박힌 코리아, 한국 선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어폰을 꽂고 껌을 씹으며 마치 동네 편의점 들어가듯 여유롭게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더군요. 보안요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니까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신뢰? 파트너? 우리가 심사대 앞에서 왜 왔냐, 돈은 있냐며 범죄자 취급을 받는 동안 한국인들은 짐을 찾고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린샤오진 선수마저 모자를 푹 눌렀으며 제 옷자락을 잡아 끌더군요. 편집장님, 제발 참으세요. 사람들 쳐다봅니다. 결국 저는 3시간을 그 지옥 같은 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땀에 젖은 채 겨우 공항을 빠져나오며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탈리아 놈들이 감히 돈의 힘을 무시해? 두고 보자. 공항에선 졌을지 몰라도 본 게임은 다르다. 밀라노 시내 한복판 가장 비싼 땅에 세운 우리의 자존심 차이나하우스. 그 압도적인 규모를 보면 한국의 콧대도 이탈리아의 오만함도 납작해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 차이나하우스가 공항보다 더 큰 굴욕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밀라노 말펜사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하는 A8 고속도로 위. 검은색 벤츠 택시는 마치 롤러코스터라도 탄 것처럼 거칠게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이탈리아 기사는 태평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만 뒷좌석에 앉은 제 심기는 여전히 불편하기 짝이 없었죠. 셔츠깃은 식은땀에 젖어 눅눅했고 공항에서 3시간이나 서 있었던 탓에 종아리는 터질 듯이 욱신거렸으니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탈리아의 풍경은 평화롭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그 평화가 저에겐 오히려 독이었습니다. 마치 너희가 아무리 돈을 싸들고 와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라고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품 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징징거리는 건 끝입니다. 숫자로 증명할 시간이니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올림픽 마케팅에 쏟아부은 예산이 무려 5억 위안 한국 돈으로 1,000억에 가깝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광장 근처에 가장 비싼 역사적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서 차이나하우스를 지었고 현지 유력 일간지 일면을 우리 광고로 도배했죠. 이 정도 물량 공세면 개막 초반 이슈는 우리가 다 집어삼켰어야 정상입니다. 어이 왕 기자. 데이터 센터 연결해봐. 지금쯤 실시간 검색어 순위랑 차이나하우스 방문객 수치 나왔을 거 아냐? 제가 신경질적으로 퇴근하자 조수석에 앉은 신입 기자가 허둥지둥 노트북을 열더군요. 저는 창밖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공항에서 실내니 파트너니 하며 껍데기뿐인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실속을 챙겼다는 걸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분명 방문객이 너무 많아서 통제불능이라는 행복한 비명이 들려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던 왕 기자의 등이 묘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타닥거리던 타자 소리가 뚝 끊기더니 녀석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적막한 차 안을 울리더군요. 편집장님? 왜 그래? 서버가 터지기라도 했어?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좀 이상합니다.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오류?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녀석의 노트북 화면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는 제가 기대했던 우상향의 붉은 화살표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밀라노 올림픽 관련 SNS 언급량 1위 샵 한국하우스 68,400건 상승 2위 샵 비비고 42,100건 상승 89위 샵 차이나하우스 120건 하락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더군요. 120건? 12,000건도 아니고 고작 120건이라니? 그것도 하락세?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뿌린 온라인 광고비만 해도 한국의 10배는 좋게 넘는데 언급량이 고작 동네 피자집 수준이라니요. 저는 이거 집계 시스템 고장난 거 아니야?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왕 기자는 더 충격적인 보고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오프닝 리셉션에 초대했던 이탈리아 VIP 명단 150명 중에 140명이 불참 통보를 해왔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명단에는 밀라노 패션위크의 큰손들 유럽올림픽 위원회 간부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시려고 최고급 마오타이주를 공수했는데 전부 안 온다고요? 왕 기자가 보여준 불참 사유 문자는 제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미안해요, 리. 오늘 코리아하우스 갈라 파티에 가야 해서요. 거기서 삼성 회장이랑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또 한국 또 그놈의 한국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 자존심을 긁어놓더니 이제는 내 손님들까지 가로채 갔다. 기사 양반. 밟아. 당장 시내로 가자고. 20분 뒤 차는 밀라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우리가 임대한 웅장한 붉은색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오성홍기와 황금색 용 무늬 장식. 외관만 봐도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제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니 썰렁했습니다. 입구에는 치파오를 입은 안내원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정작 들어가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는 말이 딱 맞더군요. 바람에 날리는 붉은 깃발 소리만 처량하게 들릴 뿐.
이게 뭐야? 저는 멍하니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건물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 도로가 꽉 막혀 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젠장. 또 교통체증이네. 기사가 욕을 하며 가리킨 곳은 말 그대로 인산이네였습니다. 푸른색 조명이 감도는 모던한 건물 코리아하우스. 그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줄이 블록을 돌고 돌아 저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야, 안에서 갤럭시 폰 나눠준대. 아니야, 김치볶음밥 냄새 죽인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현지인들의 들뜬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하우스 앞은 정막강산인데 저기는 무슨 락 페스티벌이라도 열린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통제해야 할 정도였죠. 그때 제 눈에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막 줄을 서려고 다가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 그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분명히 팀 차이나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훈련 끝나고 왜 저기서 줄을 서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입고 있던 붉은 점퍼를 벗어 뒤집어 쓰더군요. 오성홍기 마크를 가리려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는 한국 하우스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한 냄새에 홀린 듯 그 긴 줄의 맨 끝에 슬그머니 합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런 배신자 놈들이. 저는 차문을 열고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꽉 막힌 도로 위에 갇힌 채 그 굴욕적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죠. 우리 돈으로 지은 화려한 건물은 유령의 집이 되었고 한국이 지은 저 건물은 전 세계인이 들어가고 싶어 안달난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금덩이라도 나눠주는 거야? 공항에서의 프리패스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왕 기자, 카메라 챙겨. 저기 가봐야겠어. 네. 차이나하우스가 아니고요? 적을 알아야 이길 거 아냐?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사람들이 저기만 몰리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매며 다짐했습니다. 분명 거품일 겁니다. 직접 들어가서 그 얄팍한 상수를 낱낱이 파헤쳐 주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저곳은 제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택시 문을 열고 아스팔트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밀라노의 2월 바람이 차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기의 밀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차이나하우스 쪽이 적막한 진공 상태라면 길 건너편은 그야말로 펄펄 끓어오르는 용광로였습니다. 왕 기자 따라와. 절대 기죽지 말고. 어차피 다 거품이야. 저는 짐짓 당당한 척 어깨를 펴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격차는 시각적으로 더 잔인하게 제 망막을 때리더군요. 우리의 차이나하우스가 붉은색 등과 용무늬로 고리타분한 전통을 강조했다면 한국의 코리아하우스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폰 같았습니다. 건물 외벽 전체를 감싼 투명 미디어 파사드에서는 8K 초고화질 영상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개량 한복을 힙하게 차려입은 가상인간이 춤을 추다가 순식간에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이 한국의 경복궁과 오버랩되는 영상으로 전환되더군요. 촌스러운 오방색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네온블루와 화이트톤의 빛이 밀라노의 밤거리를 사이버펑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물들이고 있었죠. 편집장님, 저기 하늘 좀 보세요. 드론입니다. 왕 기자가 가리킨 하늘에는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군무를 추듯 떠서 대기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줄을 선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 지루한 대기 시간을 견디면서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들의 손에는 종이 티켓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허공에 무언가를 비추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단체로 게임이라도 하는 건가? 아, 저거 코리아하우스 전용 앱인 것 같습니다. 대기하면서 AR로 한국 아이돌이랑 사진 찍는 미니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미션 성공하면 입장권 추첨 기회를 준답니다. 기가 찼습니다. 기다리는 고통조차 콘텐츠로 만들어버리다니. 저는 혀를 차며 그 수천 명의 인파를 해치고 정문 쪽으로 직진했습니다. 줄을 설 생각 따윈 없었으니까요. 왜냐고요?
저는 프레스니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기자증 하나면 만사형통인 게 올림픽의 불문율 아니겠습니까? 입구에는 검은색 정장 대신 핏이 딱 떨어지는 퓨전 한복 유니폼을 입은 젊은 스태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무선 이어셋을 낀 20대 초반의 여성 스태프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바닥을 들어 제지하더군요. 그녀의 한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를 애는 추위에 얼음 띄운 커피라니 보는 것만으로도 이가 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줄은 저 뒤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건조하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티탄 스포츠의 프레스 카드를 보란듯이 들어보이며 거만하게 말했죠. 난 기자요. 중국에서 온 편집장인데 취재하러 들어가야겠소. 당연히 문을 열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행사라면 홍보가 아쉬워서라도 기자를 반기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제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고 들고 있던 태블릿 PC의 화면만 툭툭 두드리더군요. 앱으로 프레스 예약하셨나요? 예약? 아니, 방금 도착했소. 내 명함을 보시오. 난 이 업계 VIP란 말이오. 저는 억지로 명함을 그녀의 태블릿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주 빠르고 간결한 동작으로 몸을 살짝 빼며 제 명함이 허공을 가르게 만들더군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빨대로 아메리카노를 쪽 하고 들이켠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QR코드 없으면 입장 불가입니다. 규칙이에요. 이보시오. 내가 누군지 몰라? 중국 티탄 스포츠라고. 너희 매니저 불러와. 융통성이라곤 없구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에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쪽팔림보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런데 이 어린 스태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셋에 대고 짧게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입구에 워크인 시도하는 미등록 프레스 1명. 정중히 커트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등재할까요? 그리고는 저에게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그 화면에는 빨간색 글씨로 금일 예약 마감 현장 대기 불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스템? 내가 그 시스템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우린 중국이야. 저기요, 아저씨. 갑자기 그녀가 유창한 중국어로 대꾸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중국어 발음은 베이징 아나운서처럼 완벽했고 억양은 더없이 차가웠습니다. 여기 예약 시스템은 3개월 전에 열렸고 10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지금 안에는 IOC 위원장님도 계시고 삼성 회장님도 계세요. 그분들도 다 사전에 비서실 통해서 QR코드 받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저씨가 그분들보다 높으세요? 떼쓰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논리로 반박할 틈을 주지 않는 속사포 같은 팩트 폭격. 그녀의 눈빛은 경멸이 아니라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구냐는 순수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이탈리아의 국민 배우 루카 아르젠테로였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가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윙크를 하더군요. 미안한데 친구, 난 QR코드가 있어서. 좀 비켜줄래? 그는 스태프에게 화면을 보여줬고 스태프는 0.5초 만에 스캐너로 삑 찍더니 방금 전에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화사하게 웃으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비비고존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배우가 사라진 투명 자동문 너머로 내부의 풍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별 3개였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파도 모양의 키네틱 아트가 물결치고 있었고 로비 한가운데서는 로봇팔 바리스타가 현란한 솜씨로 드립커피를 내리고 있더군요. 한쪽 벽면은 투명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 한국의 셰프들이 라이브로 요리하는 모습이 마치 공연처럼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 지글거리는 전 굽는 소리, 그리고 세련된 K-팝 비트.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문명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탁!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시 차가운 밀라노의 거리로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구겨진 종이 명함이 그리고 제목에 걸린 플라스틱 기자증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 편집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갈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왕 기자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죠.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공포였습니다. 중국은 관계와 뒷돈으로 문을 열지만 한국은 시스템과 데이터로 성벽을 쌓아버렸다는 사실. 그 벽이 너무 높고 매끄러워서 어디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는 공포 말입니다. 아니, 못 가. 저는 이를 악물며 건물 뒤쪽을 노려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정문이 안 되면 뒷문이라도 뚫는다. 분명 틈이 있을 거야. 식자재 들어가는 입구든 스태프, 통로든. 내가 오늘 저 안에 들어가서 저 건방진 계집애가 말한 그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고야 말겠어. 저는 코트를 추스르며 건물 측면의 어두운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왕 기자는 울상을 지으며 따라왔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뒷골목에는 정문보다 더 충격적인, 아니 참혹한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의 치밀함은 제 상상력을 비웃듯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건물 측면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코트깃을 파고드는 밤바람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그 바람보다 훨씬 차갑고 끈적거렸죠. 대로변의 화려한 조명과 인파의 소음이 멀어지자 어둠 속에 잠긴 뒷골목의 적막이 저를 집어삼킬 듯 압박해왔습니다. 편집장님, 여기 너무 어두운데요. 그냥 돌아가시죠. 왕 기자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제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저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돌아가다니요? 저 건방진 한국 스태프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그럴 순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분명 뒤는 엉망일 것이다. 앞이 저렇게 화려하고 완벽하다면 뒤는 반드시 구린내가 나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제가 20년 넘게 취재 현장에서 목격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본질이니까요. 식자재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담배 피우는 스태프들이 욕설을 주고받으며 위생관리가 엉망인 진짜 민낯. 그걸 카메라에 담아서 한국의 위생관념 충격 실태라고 터뜨리면 역전은 가능했습니다. 저는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듯 카메라 셔터에 손가락을 올린 채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코리아하우스의 후문 물류하역장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이게 뭐야?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기대했던 난장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을 야외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의 행사장 뒷골목이라면 썩은 음식 냄새와 쥐새끼가 돌아다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은은한 피톤치드 향기가 났습니다. 바닥? 아스팔트 위에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은 색깔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그 통마저도 스마트 센서가 달린 최신형 압축기더군요.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자동으로 닫히며 쉬익 소리와 함께 냄새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쓰레기통에 센서를 달았다고? 미친놈들 아니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고작 쓰레기 처리에 이런 돈을 쓴다고? 아니, 이건 보여주기 위한 쇼가 분명해. 제가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젓고 있을 때 하역장 쪽으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 트럭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탈리아의 낡은 배송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선명한 한글로 CJ 대한통운 코리아하우스 신선 물류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고 차량 전체가 저온 유지를 위한 냉동 시스템으로 윙윙거리고 있었죠. 트럭의 뒷문이 열리자 하얀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박스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박스 하나하나에 붙은 QR코드를 스캐너로 찍을 때마다 삑삑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지더군요. 저거 김치 아닙니까?
왕 기자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맞았습니다. 비비고 김치 숙성도 90%. 박스에 적힌 라벨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말도 안 돼. 김치를 한국에서 공수해 왔다고? 이탈리아 배추로 담근 게 아니라?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목이 졸리는 것 같았거든요. 밀라노에서 김치를 담그는 게 훨씬 쌀 텐데 굳이 한국에서 비행기로 공수해 온다. 이 미친 물류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맛의 퀄리티를 유지하겠다는 저 광기 어린 집착. 그때 트럭 운전기사가 하역 담당자에게 서류를 건네며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오늘 아침에 뜬 겁니다. 신선도 최상이에요. 바로 냉장실로 넣으세요. 오늘 아침? 제 머릿속의 계산기가 고장 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베이징 오리 요리사를 데려오면서도 재료비 아끼려고 현지 오리를 썼는데 한국은 김치 한 포기까지 본토에서 가져왔다니.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진심이 제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저 박스 안에는 텅 비었을 거야. 그래, 다 쇼라고. 제가 억지로 부정하며 뒷걸음질 치려던 찰나였습니다. 하역장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여섯 명 정도 되어 보이는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벽에 붙어서 무언가를 허겁지겁 먹고 있더군요. 그럼 그렇지.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못해 추운 뒷골목에서 찬밥을 먹고 있는 한국 스태프들의 비참한 실태. 이걸 찍어서 한국의 노동 착취 현장이라고 보도하면 아까의 그 완벽한 이미지는 한 방에 날아갈 겁니다. 왕 기자, 플래시 터뜨려. 저것들이 진짜 한국의 민낯이야. 저는 먹잇감을 덮치는 맹수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리쳤죠.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추운 데서 밥을 먹이다니 인권 유린 아니야? 제고함 소리에 그들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벌건 양념을 묻힌 채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는 그들의 얼굴.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스태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점퍼 사이로 삐져나온 붉은색 트레이닝복, 그리고 가슴에 선명하게 박힌 노란색 오성원기. 리우 샤오앙? 판커신? 제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예선전을 치러야 할 우리 선수들이 왜 중국 선수촌 식당도 아니고 차이나하우스도 아니고 이 남의 나라 건물 뒤편 쓰레기장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까?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밥과 매콤한 냄새가 진동하는 떡볶이, 그리고 한국식 양념치킨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저를 알아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장인 판커신이 급하게 먹던 떡볶이 컵을 등 뒤로 숨기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편집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면 왜 너희가 한국 음식을 훔쳐먹고 있어? 차이나하우스에 셰프들이 만든 요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제가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가자 구석에 있던 어린 신인 선수가 울먹이며 툭 뱉어버리더군요. 하지만 맛이 없는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맛이 없다고? 차이나하우스 밥은 다 식어서 기름 덩어리고 냄새도 이상하고, 근데 한국 하우스 밥은 진짜 맛있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힘이 난다고요. 쿵쿵쿵.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우리 선수들이 중화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우리 입맛이 고작 저 한국의 인스턴트 컵밥 따위에 함락당했다고요? 거짓말 마. 너희 세뇌당한 거야. 저거 다 화학조미료 범벅이라고. 저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판커신이 숨긴 떡볶이 컵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패대기 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컵에서 올라오는 매콤하고 달큰한 냄새가
제 코끝을 스치고 뇌세포를 자극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제 위장이 그 냄새에 반응하며 꼬르륵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뇌는 이건 적의 음식이다 라고 거부하는데 몸은 제발 한 입만 이라고 애원하는 이 끔찍한 인지부조화. 편집장님, 솔직히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다릅니다. 이탈리아 파스타보다 훨씬 맛있어요. 선수 하나가 제 눈치를 보며 닭강정 한 조각을 슬쩍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쳐내야 했습니다. 편집장으로서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그 윤기 흐르는 붉은 소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딱 한 입만. 맛만 보고 비판하자. 그래, 비판을 위한 취재야. 저는 짐승처럼 그 닭강정을 낚아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씹는 순간 바삭한 튀김옷이 부서지며 터져나오는 육즙과 매콤달콤한 소스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 맛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식은 차이나하우스의 딤섬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따뜻하고 자극적이며 황홀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수천억을 써서 건물을 지었는데 한국은 고작 이 닭튀김 하나로 우리 국가대표들의 영혼까지 털어가 버렸다는 사실이. 이 완벽한 패배감이 제 식도를 타고 내려와 위장을 후벼 팠습니다. 우욱. 저는 입에 든 고기를 뱉지도 삼키지도 못한 채 벽을 짚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왕 기자가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이건 사기야. 반칙이라고. 제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웅성거리며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쪽 뒷문으로 조용히 모시겠습니다. 정문은 인파가 너무 몰려서 위험합니다. 한국어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단어.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뒷문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심에 서 있는 백발의 노신사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제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거절당했던 그 VIP들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리셉션에 초대했지만 선약이라며 거절했던 이탈리아 패션 협회장. 그가 한국 기업의 회장과 어깨동무를 하고 나오며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더군요. 원더풀. 삼성의 비전은 밀라노와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제 머릿속의 회로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선수들만 뺏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외교,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미래까지. 이 뒷골목에서 저는 한국이 쌓아올린 거대한 성벽 아래 깔린 개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저 거물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대로 도망친다면 저는 티탄 스포츠 편집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는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버리고 입가에 묻은 양념을 소매로 벅벅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경호원들을 향해, 아니 저 안에 있는 진짜 권력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돌진했습니다. 비켜. 나도 들어갈 거야. 나도 저 사람들과 할 얘기가 있어. 제고함 소리가 뒷골목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이성의 끈?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죠.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들의 단단한 어깨가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미친 황소처럼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멈춰. 물러서. 경호원의 굵직한 팔뚝이 제 가슴팍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억센 힘에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팔을 움켜쥐고 늘어졌습니다. 제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을 겁니다.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배꼽까지 내려와 있었고 입가와 와이셔츠 소매에는 붉은색 양념치킨 소스가 피처럼 묻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쪽팔림 같은 건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한 곳 경호원들의 어깨 너머에 있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삼성의 회장 그리고 이탈리아 패션 협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스터 바흐.
나 좀 봅시다. 티탄 스포츠요. 중국의 티탄 스포츠라고. 제가 악을 쓰며 발버둥 치자 고상하게 담소를 나누던 VIP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 경멸, 공포?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길가에 튀어나온 미친 개를 바라보는 듯한 싸늘하고 건조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 무관심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우리가 올림픽 중계권료를 얼마나 냈는데? 감히 나를 중국의 언론인을 투명인간 취급해? 야, 거기서 도망가지 마. 저는 기어이 경호원의 팔을 뿌리치고 보안 라인 안쪽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왕 기자가 뒤에서 편집장님, 제발요,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VIP들 앞 3m 전방까지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말입니다. 당신들 이거 다 불법이야. 로비라고.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취재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비난이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아까 우리 선수들에게서 뺏은 찌그러진 닭강정 컵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철퍼덕. 붉은 양념이 묻은 닭고기 조각이 아스팔트 바닥에 흉하게 흩어졌고 그중 한 조각이 튀어올라 이탈리아 패션 협회장의 명품 구두 코에 묻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판커신을 비롯한 중국 선수들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고 왕 기자는 카메라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을 즐기며 삿대질을 해댔죠. 이깟 싸구려 튀김 쪼가리로 VIP들을 매수해?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올림픽 정신이야? 저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노려보며 침을 튀겼습니다. IOC 위원장이라는 작자가 중국 하우스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여기 뒷골목에서 한국인들이랑 히히덕거리고 있어? 얼마 받았어? 삼성이 얼마나 찔러줬길래 우리 차이나 하우스는 개무시하고 여기만 들락거리는 거냐고. 제고함은 골목을 넘어 코리아 하우스 안쪽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분풀이였죠. 너희가 우리보다 돈이 많을 리 없어. 그런데 왜 너희가 이겨? 분명 더러운 뒷거래가 있을 거야. 그 옹졸하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제 입을 통해 배설되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내일 당장 전 세계에 터뜨릴 거야. IOC가 한국 기업이랑 결탁해서 중국을 왕따시켰다고. 증거? 여기 있잖아. 이 뒷구멍으로 몰래 만나는 게 증거 아니야. 저는 바닥에 떨어진 치킨 조각을 발로 지디겨 밟았습니다. 이딴 게 뭐라고? 우리 중국 요리는 5,000년 역사야. 너희가 흉내도 못 낼 깊이가 있다고. 그런데 고작 이딴 자극적인 인스턴트 맛에 홀려서 국격을 팔아먹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래, 이렇게라도 질러야 내 자존심이 삽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당황하겠지? 변명하겠지? 아니면 무서워서 사과라도 하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치킨 조각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신사 삼성의 회장에게 고개를 돌리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 취했습니까? 그러자 삼성 회장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뭐가 됐든 확실히 무례하군요. 그 짧은 대화. 거기엔 저에 대한 분노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레벨이 안 맞는 사람을 대하는 귀족들의 여유만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태연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VIP들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총괄 디렉터로 보이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흥분한 경호원들을 손짓으로 제지하더니 뚜벅뚜벅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구두 굽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그는 제 코 앞 딱 30cm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키는 저보다 작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저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머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더니 제 와이셔츠에 묻은 붉은 양념 자국을 툭툭 털어주더군요.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우듯이. 리청 편집장님. 맞으시죠? 그가 유창한 중국어로 그것도 아주 정중한 존댓말을 썼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 누구야? 소란 피우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선수들이 봅니다. 어른답지 못하게 왜 이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뼈를 때리는 팩트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판커신과 중국 선수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라 선수들이 배가 고파서 밥 좀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밥이 맛있어서 염치불고하고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서 보내려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이건 자존심 문제야. 너희가 우리 선수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약이라도 탔겠지. 제가 억지를 부리자 그가 피식 웃더군요. 그 웃음. 아까 정문에서 만난 여자 스태프와 똑같은 그 재수 없는 여유. 약이라니요.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건 4년 전 베이징 때 당신들이나 하던 짓이죠. 그리고 로비요? 매수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찌그러진 컵을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사람을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저분들이 여기 온 건 당신들이 줄 수 없는 게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 주는 게 뭔데? 돈? 권력?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아니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박아 넣었습니다. 매력. 돈으로 건물을 지을 순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순 없습니다. 당신네 하우스가 텅 빈 이유? 간단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촌스러우니까. 그리고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무례하니까. 지금 당신처럼.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례하다. 내가? 천하의 티탄 스포츠 편집장인 내가 고작 한국인 따위에게 훈계를 들어? 이 건방진 새끼가. 저는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면상을 갈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먹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경호원 2명이 제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놔. 이거 안 놔. 끌어내. 디렉터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구두를 신은 이탈리아 협회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세탁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열정은 좋지만 광기는? 글쎄요. 이탈리아 협회장은 혀를 차며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다시 코리아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흐 위원장도 삼성 회장도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다시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저는 개처럼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뒷골목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까지 저는 계속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비참함만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편집장님, 괜찮으세요? 왕 기자가 달려와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흙투성이가 된 코트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선수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저를 볼 때 느꼈던 그 경멸이 이제는 우리 동포, 우리 선수들의 눈에서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자. 네. 어디로? 다 필요 없어. 기사 쓸 거야. 오늘 내가 당한 이 수모, 저 오만한 한국 놈들의 태도 전부 다 기사로 써서 박살 낼 거야. 저는 씩씩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이 상황이 왕 기자의 카메라가 아닌 코리아하우스 곳곳에 설치된 수백 대의 CCTV와 현장에 있던 유튜버들의 카메라에 찍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영상의 제목이 충격 영상, 중국 기자 삼성 회장에게 치킨 던지며 난동. 이게 대국의 품격? 이라는 이름으로 실시간 조회수 1위를 찍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 이거 노란 말이야.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뒹굴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코리아하우스의 보안 요원들은 저를 골목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간 뒤 마치 오염된 쓰레기 봉투를 처리하듯 보도블록 위에 패대기 쳤습니다. 꺼져.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철컹.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뒷골목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남은 건 찢어진 코트 자락을 붙잡고 헐떡이는 저와 사색이 된 왕 기자, 그리고 바닥에 지시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양념치킨의 잔해뿐이었습니다. 크으.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났습니다. 입술이 터진 모양입니다. 수치심? 아니요. 그때 제 머릿속을 지배한 건 순수한 살이었습니다. 감히 중국의 언론인을, 그것도 티탄 스포츠의 편집장을 개처럼 끌어내. 이 모욕은 피로 갚아주겠어. 내 놈들이 쌓은 그 잘난 공든 탑 내가 펜대 하나로 무너뜨려주마. 왕 기자. 노트북 펴. 당장. 네. 여기서요? 편집장님 일단 병원부터. 닥쳐. 지금 당장 기사 송고한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실어야 한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테더링을 켰습니다. 왕 기자가 주섬주섬 노트북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분노로 떨렸지만 타자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속보 밀라노의 추악한 뒷거래. 삼성 IOC 치킨 로비 현장 포착. 단독 코리아하우스 중국 선수단 납치 및 감금 의혹. 강제로 컵밥 먹였다. 충격 이탈리아 협회장 한국이 돈으로 올림픽 정신을 샀다. 양심 고백? 거짓말이었습니다. 100% 날조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 안에서는 제가 쓰는 것이 곧 진실이고 제가 찍는 점이 곧 팩트니까요. 이 기사가 웨이보에 올라가는 순간 14억 인구는 분노할 것이고 코리아하우스는 테러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죽어. 죽어버려. 자본주의의 돼지들아. 정의의 심판을 받아라. 엔터키를 누르려는 순간 제 손가락 끝에서 짜릿한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복수였습니다. 더러운 한국 놈들에게 날리는 최후의 죽창이었죠. 전송. 저는 힘차게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기를 기다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면의 로딩바가 99%에서 멈추더니 갑자기 화면 전체가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류 접근 거부. 보안 경고 스마트캅 프로토콜을 통해 악성 콘텐츠 감지됨. 뭐야? 인터넷이 왜 이래? 왕 기자 와이파이 똑바로 잡은 거 맞아? 저는 당황해서 새로 고침을 연타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때 왕 기자의 노트북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얀색 텍스트가 타자기처럼 한 글자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IOC 규정 제34조 2항 허위 정보 및 하이브리드 위협. 출처 탐지 중. 아이디 티탄 리청 블랙리스트 등재됨. 조치 즉시 차단.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 아이디가 블랙리스트라고? 누가 감히 내 접속을 막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신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접속을 강제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전송 안 될 겁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닫혔던 철문이 쪽문이 열려있고 아까 그 한국인 총괄 디렉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삐딱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죠. 너, 내 놈이 한 짓이냐? 내 노트북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해킹이야.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킹이라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우린 그런 불법 안 저지릅니다. 우린 그저
그가 태블릿 화면을 제 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제 동공은 극심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제가 작성한 기사의 초안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작성할 때 제 얼굴 표정, 동공의 움직임, 타이핑하는 손가락의 속도, 심지어 혈류량 변화까지 실시간 그래프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대상 리청, 스트레스 수치 높음 공황 상태, 진실 확률 0.02%, 악의적 의도 99.8%, 판정 가짜뉴스 차단됨. 이게 뭐야? 내 생체 정보를 왜 내가 가지고 있어? KAI 팩트체크 가디언 디렉터가 건조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공식 메인 서버와 프레스센터 네트워크는 한국 기업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IOC와 협약된 클린 올림픽 조약에 따라 경기장 반경 5km 내에서 작성되는 모든 기사는 1차적으로 AI 알고리즘의 팩트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죠. 당신이 접속한 그 공용 네트워크 우리 관할입니다. 검증? 웃기지 마. 너희가 내 기사를 검열할 권리가 어디 있어? 이건 언론 탄압이야. 검열이 아닙니다. 방역이죠.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잡는 거. 그는 태블릿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쓴 기사. 선수 감금, 치킨 로비. 여기 CCTV 영상과 음성 분석 데이터랑 대조해볼까요? 그가 화면을 터치하자 영상 하나가 팝업으로 떴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판커신 선수가 양념치킨을 먹으며 진짜 맛있다. 하나 더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웃는 모습과 제가 그 컵을 뺏어서 바닥에 던지며 VIP에게 욕설을 퍼붓는 음성 파형이 적나라하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물증이 이 기사의 내용과 정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사는 팩트가 아니라 그저 데이터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는 저를 비웃는 대신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리청 편집장님, 지금은 2026년입니다. 아직도 펜대 하나로 세상을 속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이 거짓말을 타이핑하는 속도보다 우리 AI가 진실을 검증하는 속도가 0.5초 더 빠릅니다. 우린 당신의 거짓말이 인터넷망을 타기도 전에 이미 삭제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시스템으로, 법으로, 데이터로 촘촘한 그물망을 짜놓고 저 같은 놈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내가 기사를 못 낸다는 거야? 못 내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디렉터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자 제 스마트폰에서 지잉 하고 미친 듯이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IOC 언론 담당관실, 알림 프레스 인가 자격 박탈됨, 밀라노 경찰청, 경고 공공질서 위반, 추방 절차 개시됨. 추방? 저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취재 비자가 실시간으로 취소되었다고요? 버튼 하나로?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신은 방금 IOC 위원장과 글로벌 파트너 기업 회장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시도했죠. 이 정도면 기자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어도 할 말 없는 거 아십니까? 디렉터는 한 발짝 다가와 쭈그리고 앉아 제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감정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리청 씨, 당신이 실수한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경쟁자라고 착각한 것. 우리는 당신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준을 만듭니다. 당신들이 뒷골목에서 음모론을 꾸밀 때 우리는 서버실에서 전 세계의 규칙을 설계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제 스마트폰을 주워 먼지를 털더니 제 가슴 포켓에 꽂아주었습니다. 기념품으로 가져가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 선물. 그가 태블릿 화면을 슬라이드하자 라이브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그것은 바로 옆 차이나하우스의 내부 CCTV 화면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그곳에 지금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이탈리아 위생국 직원들과 소방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당신네 차이나하우스.
위생 불량, 소방 안전 기준 미달, 그리고 식자재 관리 소홀로 지금 영업 정지 처분 내려졌습니다. 뭐? 말도 안 돼. 누가 신고한 거야? 너야? 그가 씩 웃었습니다. 신고요? 촌스럽게 누가 전화로 신고합니까? 우리 한국 드론이 아까 당신네 건물 상공을 지나가다가 열화상 카메라로 스캔했는데 주방 환풍구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쥐가 돌아다니는 열감지 신호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탈리아 위생국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자동 신고죠. 으아악.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빠져나갈 구멍이 단 1mm도 없는 완벽한 체크메이트. 폭력도 욕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데이터와 규정 그리고 압도적인 시스템의 격차만이 저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드론과 AI만으로 우리 거대한 차이나하우스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가시죠. 경찰차 불렀습니다. 디렉터는 볼일 끝났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잉 위잉. 그 소리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비웃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왕 기자를 쳐다봤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왕 기자. 본사에 연락해. 당위원회에 알려서 외교 문제로 만들라고 해. 하지만 왕 기자는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편집장님.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다는 거야? 티탄 스포츠 공식 웨이보 계정에 방금 성명문이 올라왔습니다. 리청 편집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며 본사와는 무관하다. 그를 즉시 해고 조치한다. 라고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국이 회사가 나를 버렸다. 꼬리 자르기. 토사구팽. 제가 평생 충성했던 그 시스템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저를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겁니다. 중국 본사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확보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저를 감싸다간 회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 위로 코리아하우스에서 쏘아 올린 화려한 드론 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에 거대한 글자를 수놓고 있더군요. 인류를 위한 기술. 그 찬란한 불빛 아래 어두운 골목 구석에 처박힌 저는 한 마리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인류를 비추고 있는데 저는 기술로 거짓말을 하려다 제 발등을 찍었습니다. 흐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섞인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체급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명의 차이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한 경찰차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내리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저항할 힘도 없이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화려했어야 할 올림픽 취재는 이렇게 차가운 밀라노의 뒷골목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양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수갑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관이 건조하게 읊조리는 미란다 원칙이 마치 제 인생의 장례식에서 울리는 조사처럼 들리더군요. 뒷골목의 어둠 속에서도 번쩍이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 그 붉고 푸른 사이렌이 제 망막을 어지럽게 찔러댔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양팔을 붙잡은 경찰관들의 완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 때문이었죠. 편집장님, 저기 좀 보세요.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지기 직전 왕 기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곳. 그곳은 바로 도로 건너편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차이나하우스였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붉은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던 그 웅장한 건물이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겁니다. 대신 그 앞을 가로막은 건 노란색 바리케이드와 경찰, 소방대라고 적힌 긴급 차량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예방적 압류 조치. 건물 정문에 붙은 노란색 딱지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더군요.
그냥 영업 정지가 아니었습니다. 압류였습니다. 한국 디렉터가 말한 자동신고 시스템이 이탈리아 당국에 전송한 데이터는 단순한 위생 불량이 아니었던 겁니다. 건물 구조, 안전진단 미비, 불법 증축, 그리고 소방시설 미작동까지. 우리가 이탈리아 공무원들에게 뒷돈 좀 쥐어주면 넘어가겠지 하고 대충 덮어두었던 그 모든 비리들이 한국의 AI 드론과 센서에 의해 단 10분 만에 낱낱이 까발려진 것이죠. 안 돼. 저게 얼마짜린데? 네, 5억 위안. 저는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건물이 폐쇄되면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스태프는 갈 곳을 잃습니다. 준비한 식재료는 전량 폐기해야 하고 미리 받아둔 수십억 원의 기업 후원금은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파산이었습니다. 움직여. 머리 숙여. 경찰관이 제 머리를 거칠게 누르며 차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좁은 뒷좌석 철창 너머로 저는 마지막으로 코리아하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아까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에는 거대한 푸른 고래가 밀라노의 밤하늘을 유영하는 영상이 흐르고 있었고 광장에서는 K-팝 스타의 홀로그램 콘서트가 시작되어 수천 명의 관객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나 불안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즐거움과 경이로움만이 가득했죠. 그 빛과 어둠의 대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미래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한쪽은 과거의 유물처럼 봉쇄되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젠장. 젠장할. 저는 수갑찬 손으로 가죽 시트를 내려쳤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앉은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서장님. 네, 용의자 확보했습니다. 네. 아, SNS 상황이요? 경찰관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픽 웃으며 말을 잇더군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 트렌딩 1위가 치킨게이트랍니다. 이 중국인 기자가 치킨 던지는 영상 조회수가 벌써 5천만 뷰를 넘었대요. 댓글요? 가관입니다. 중국은 치킨한테 사과해라. 저게 대국의 품격이냐? 한국 AI가 사람보다 낫다. 난리도 아닙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치킨게이트? 내 숭고한 취재 정신이 고작 닭튀김 사건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꽂혀있던 스마트폰이 징징 울리더니 왕 기자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잠금 화면 위로 떴습니다. 편집장님.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 리청 국적 박탈 청원. 2위 티탄스포츠 폐간 요구. 3위 한국 AI 팩트체크 시스템 도입 시급. 4위 쪽팔려서 못 살겠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국 인민들이, 나의 동포들이 나를 버린 것을 넘어 이제는 적국의 시스템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AI 시스템 도입 시급. 이 문장 하나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인들조차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선동과 날조가 한국의 투명한 시스템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하고 낡은 것인지를 말입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왕 기자의 모습이 멀어졌습니다. 그 옆으로 차이나하우스에서 쫓겨난 우리 셰프들과 스태프들이 진보다리를 들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모습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다 망쳤어. 네가 설치지만 않았어도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영업은 계속했을 텐데.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게 아니라 깨어있는 AI 알고리즘을 건드린 겁니다. 사자는 물어뜯기라도 하지 이놈의 AI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제 인생의 데이터를 삭제해 버렸으니까요. 차가 코너를 돌자 코리아하우스의 불빛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눈앞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경찰차의 좁은 철창 안에 갇힌 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건물을 지었고 그들은 기술로 신뢰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동원해 줄을 세웠고 그들은 매력으로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는 거짓말로 공격했고 그들은 진실로 방어했습니다. 멍청한 놈.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초라한 얼굴을 보며 자조했습니다. 입가에 묻은 양념 자국, 헝클어진 머리, 풀린 동공. 누가 봐도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질투에 눈이 멀어 행패를 부린 취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문득 아까 그 한국 디렉터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표준을 만듭니다. 그 말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군요. 애초에 싸움이 성립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들은 이미 저 높은 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차가 밀라노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잔상. 밤하늘을 수놓던 한국의 드론쇼 문구. 인류를 위한 기술. 그 문구가 마치 제 이마에 낙인처럼 찍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올림픽 취재하러 갔다가 한국의 기술력에 참교육당하고 쫓겨난 최악의 빌런으로 말입니다. 차창 밖으로 밀라노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어디선가 한국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패배자인 저를 위한 진원곡처럼 서글프게 들려왔습니다. 철컹. 밀라노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독방안, 낡은 매트리스 위에 털썩 주저앉자 그제야 윙윙거리던 사이렌 소리가 멈추고 무거운 고요가 찾아오더군요. 작은 창문 너머로 밀라노의 달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제 더러워진 구두코를 비쳤습니다. 그 구두코에는 아까 제가 지디겨 밟았던 양념치킨의 붉은 얼룩이 여전히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얼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억울함도 수치심도 파도처럼 밀려갔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아주 차갑고도 명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물론 스마트폰도 지갑도 기자증도 모두 압수당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에는 여전히 그 감각이 남아있었습니다. 한국인 디렉터가 보여주었던 그 태블릿 화면. 0.02%의 진실 확률까지 잡아내던 그 섬뜩할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 우리는 표준을 만듭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단순히 이번 올림픽 홍보전에서 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를 읽는 눈에서 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크기와 물량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고 돈을 많이 뿌리고 목소리를 높이면 이길 줄 알았죠. 그건 20세기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데이터와 시스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이라는 21세기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속에서 아까 보았던 코리아하우스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 쓰레기통 하나까지 센서를 달아 관리하는 치밀함. 거짓말을 0.5초 만에 걸러내는 기술적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적국의 배고픈 선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던 그 여유와 품격. 그건 졸부의 행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진국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소국이라 비웃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좁은 영토 위에 거대한 문명을 쌓아 올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거인이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제가 여기서 나가 다시 펜을 잡을 수 있다면 그때는 거짓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쓸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 그들의 기술을 베끼라는 게 아니다.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향한 진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그 지독한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화려한 드론쇼를 철창 너머로 구경만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유치장 복도 끝에 걸린 작은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코리아하우스의 대성황을 전하고 있더군요. 화면 속 밀라노의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들이 마지막으로 거대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저는 차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경외.
그래요. 제가 느낀 이 감정의 이름은 바로 경외였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깊어가고 저는 패배자로서 그리고 목격자로서 그 빛나는 승리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만했던 중국 기자의 몰락과 우리 대한민국의 통쾌한 승리. 단순히 우리가 이겼다는 짜릿함만 느끼셨나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리청을 무너뜨린 AI 기술도 화려한 드론쇼도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고 새벽부터 김치를 나르고 무례한 손님에게도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우리들의 진심입니다. 리청 기자는 유치장 안에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진 콘텐츠의 깊이와 사람을 향한 존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2026년 밀라노의 밤,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 우리가 만든 문화, 그리고 우리가 지켜온 품격이 지금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 뜨거운 자부심이 타오르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